다이렉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이제 DTC라고 해요. Direct to Customer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23and이라고 들어보셨을 만한데요. 미국에 벌써 출시가 된 지 8년 정도 됐네요. 출시가 된 지 8년 되는 DTC 상품 대표적인 게 23and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굳이 의사 처방을 거치지 않고 $399만 내면은 침 뱉어서 보내주면 한 달 정도 뒤에 자신의 레포트를 보면은 자신의 어떤 특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 DTC라고 해요. 한국에서도 이 DTC가 작년 6월 달부터 이제는 정부에서 일종의 그 나라의 경제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허가해 주셨어요. 근데 아직은 많지 않은데 DTC에서 허가된 마커 또는 그런 피노타입이라고 하는 그 소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이너 헬스 케어라고 하는 그런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BMI, 비만, 중성지방,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뭐죠? 대사증후군 마커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되게 잘 집어넣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카페인. 이거는 뭐 카페인보다는 저는 알코올 들어갔었으면 하는데 술을 못 먹게 되니까. 그래서 이 이너 헬스 쪽에 즉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마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DTC가 약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굳이 그 환자가 병원 2층에 올라가서 혈당을 나한테 가져오지 않더라도 사실 혈당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혈당이 정상이면 그 사람은 탄수화물 안 먹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50세 혈당이 정상이면 뭐 괜찮겠지만 30대 혈당이 정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탄수화물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굳어지기 전에 인터벤션을 하기 좋은 그 시점에 혈당이 높아질 거라는 것을 예측한다면 그거는 좀 더 이른 시간에 탄수화물 제한이 필요하겠죠. 즉 DTC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약국이 아니더라도 슈퍼 같은 데서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 처방이 없이 우리 그 사람의 소인을 볼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TC를 통해서 그분의 소인을 먼저 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아웃핏 뷰티 케어라고 해서 우리가 여성분들한테 주로 관심이 있는 화장품 이런 부분들을 추천할 때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하고 탈모의 특성에 맞게끔 추천하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너 헬스와 아웃핏 뷰티 케어 중심으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너 헬스 케어. 자, BMI,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카페인 대사에 보시면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이제 염색체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3개, 4개, 6개, 더 많은 9개, 2개. 비교적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 세트가 있는데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 콜레스테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당뇨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커들이에요. 자, 한 가지씩 볼게요. BMI. 나는 왜 살찔까? 나는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제가 살짝 지나갔는데 기억나시나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FTO 유전자, 그리고 식욕과 관련된 MC4R 유전자. 자, 비만의 또 적이 뭐죠? 스트레스나 우울증이죠. BDNF라는 것은 이 뇌하수체 그런 조절하는 뉴로트랜스미터 관련된 유전자에서 이 정도만 마커가 있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좀 살찌는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이 식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 못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관련된 문제인지를 대강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살찌고 식탐 문제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제가 자세한 전략은 아마 힌트만 줘도 아실 수가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FTO 검사에서는 한국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FTO 유전자는 서양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아요. 한 60% 정도의 변이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30% 미만이고요. 그리고 양쪽 부모로부터 모두 FTO가 넘은 경우는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FTO 유전자가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의 어떤 체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유전자거든요. 근데 다행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미국 사람들처럼 그런 체형이 많지 않은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 MC4R이 많아요. 그러니까 식탐과 관련된, 그래서 식탐을 조정하는 여러 가지 프로작이든 아디펙스든 푸링이든 이런 약들이 다 대부분 식탐
억제제들이 손쉽게 환자들한테 그 치료 처방되는 약들인 거죠. 근데 그래서 상담 팁을 말씀을 드리면 FTO냐, MC4R이냐, 아니면 스트레스 관련되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한테 만약에 FTO 변이가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있으면 좀 더 지방을 분해하는데 가장 좋은 영양제가 L-카르니틴이죠. 그리고 크롬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분해, 결국 탄수화물이 지방이 되는 그런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롬과 카르니틴 같은 것을 추천할 수가 있겠고, MC4R과 BDNF는 스트레스 매니지먼트거든요. 어쩌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을 아마 약사님들한테 많이 하실 텐데,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는 전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영양제는 태아닌이에요. 그 다 있죠? L-태아닌 같은 거, 또는 피리독신은 B6를 말한 거고, 트립토판은 요즘 이렇게 복합제, 스트레스 뉴트리션들이 대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그네슘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스트레스 매니지를 많이 하는 의사인데 이런 영양제들을 많이 처방해서 그 사람의 폭식의 원인, 밤만 되면 왜 허전하고 밤만 되면 왜 이렇게 꼭 바로 안 자고 먹어야 되는지 문제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상담을 하시거나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성지방,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과 혈압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저 진료 현장에서도 40대 초반의 환자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대부분이 반응이 뭐냐면은 LDL 콜레스테롤가 150이어서 의사가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면은 대부분 반응은 그 사람이 비만인 경우가 있고 마른 사람이 좀 달라요. 반응이 비만인 사람이고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때 올 것이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생각보다 마른 사람이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저는 LDL이 아직 되게 안 되거든요.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런 거고, 마른 타입인데 LDL이 140, 150인데 의사가 약을 주려면 경련이 저항하죠. 자기는 술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비만이거나 술 많이 드시는 분의 콜레스테롤 문제를 다룰 때는 저는 약을 잘 안 써요. 환자분한테 기회를 드리고 술을 먹지 않게 하고, 근데 마른 타입의 고지혈증 환자들한테는 솔직히 시간을 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늘 적게 먹고 왔었고 운동을 안 할지 몰라도 술도 안 드셨다는데 그럼 1년 뒤에 검사한다고 더 좋아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유전적인 소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아마 그런 문제를 아마 밑에 약국에서 호소할 거예요. 의사가 약을 처방했는데 정말 먹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때 한번 자연스럽게 가족력이 있으신지 있다 잘 모르겠다 했을 때 한번 이 DTC 검사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정확합니다. 이 유전자들이 굉장히 마커들이 통계적으로 되게 유의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편이고요. 그래서 중성지방에도 사실은 좀 전략이 있긴 하지만 너무 자세하니까 보통 이 주의가 2개나 먹었으면 이건 높은 거죠. 그래서 중성지방 같은 경우 사실은 이 패밀리어 하이퍼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러니까 완전 유전적으로 중성지방이 1000 근처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약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많은 부분 중성지방은 이슈가 뭡니까? 간이에요, 간. 중성지방은 사실은 그 사람 탓인 경우도 많아요. 근데 같은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중성지방이 올라가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소인이 특별히 간의 중성지방을 합성하고 또 대사가 되는 그런 유전자의 이런 유전자들입니다. 변이가 있는 경우는 좀 불리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술을 안 먹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간을 나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술이 아니어도 내장 비만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변이가 있으면 불리하니까 간을 보호하는 치료제를 많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영양제죠. 그래서 역시 이 의사가 약을 권고해서 내려와서 한숨 쉬시는 분한테 물론 의사 처방대로 하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보더라인인 경우는 사실은 오메가3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해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실제로 트리글리세라이드를 한 30%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항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관 쪽에도 좋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식품이고요. 여러분들이 간을 보호하는 영양제들 많이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 LDL 콜레스테롤은 상대적으로 유전적인 소인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전자들 하나씩 보면 이 HMG 코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변이가 있으면 H 코엔자임 리덕타제, 리피토나 크레스토를 쓰는 게 이제 이쪽의 문제고, 에비캣이나 이런 분도 되게 유명한 유전자들이에요. 특히 이제 HDA 같은 경우는 이건 참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HDL은 딱히 그 사람이 잘해서 HDL 높은 경우도 별로 없고, 딱히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문제가 돼서 HDL이 낮은 경우도,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설명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HDL의 문제가 있어요. HDL을 좋게 해주는 뉴트리션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썩 좋은 거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보통 콜리코사놀이나 감마리노네산, 오메가3 같은 게 전반적인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는 좋고, 사실은 콜레스테롤보다는 콜레스테롤 합병증인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는 좋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아마도 앞으로는 이런 유전적인 변이에 따라서 약물 개발이 좀 더 쉬워질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이런 많은 체형의 고지혈증 환자들한테는 유전자 검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인가에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혈당 문제. 자, 요즘은 이러한 약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약제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혈당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한테 결론적으로 현재 최근에 검진 시에 혈당은 괜찮다고 해요. 근데 사실 당원혈색소를 검사하게 되면은 혈당은 괜찮아도 당원혈색소 같은 경우는 5.6에서 6.5 사이에 이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직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한테 좀 더 한번 가족 가운데 당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당뇨도 특히 당화혈색소는 가족력과 굉장히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이제 오시면 결국은 40대, 50대 좀 나이 들어서 오신 분은 환자분들이 순응하겠지만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당화혈색소가 조금 높은 거 가지고 사실 별로 컨설은 안 하거든요. 검진 상태에서도. 그러나 유전적인 소인이 강할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이분들한테 인터벤션 할 수 있게. 결국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의 생활 습관이 굳어지기 전에 탄수화물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거나 또는 좋은 영양제들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역시 이 탄수화물 이슈가 있을 때는 가장 많이 쓰는 영양제가 크롬하고 아연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즘은 그 스마트하게 그 로우 GI로,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긴 먹는데 탄수화물의 그 어떤 합병증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게 그 글라이세믹 인덱스, 당기수가 낮은 그런 탄수화물 복합제들이 건강식으로 많이 나오고, 아니면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아예 탄수화물의 흡수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그 결과가 나오신 분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여러 건강기능식품들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혈압은 사실 약국에서도 이제 늘 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안에도 나트륨 배출의 문제냐, 혈관 수축의 문제냐, 지금 이거는 좀 컨셉이 달라지겠죠. 나트륨 배출과 관련된 유전체 변이라면은 저염식이 필수겠죠. 만약에 혈관 수축과 관련된 유전체 변이라면 어떤 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승질, 항상 긴장하고 있고 항상 화내고 있는 그것이 교감신경을 증가시키면서 톤을 높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어요? 요산은 사실은 꼭 관련된 건 아닐 수 있고, 혈관세포. 그래서 단순히 레포트가 콜레스테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냥 단순히 이 주의 그러면은 혈압 높은 거 끝이 아니라 조금 더 공부하시면 이 안에서 어떤 유전체 변이에 따라서 내가 그분한테 레코멘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은 귀찮고 좀 어렵더라도 많이 알수록 환자한테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의사든 약사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조금 차별을 두는 게 좀 필요하고, 이거는 굉장히 빨간 게 많죠. 그래서 혈압 역시 약국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단순히 혈압약만 먹고 환자는 단순히 낮추는 데 급급할 것인가, 혈압이 왜 높아질 것인가, 어떤 유전적인 변이가 메인 그런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인가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나트륨의 배출인지 또는 긴장시켜서 그런 건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혈관이 긴장했을 때 또는 올라갔을 때 교감신경을 낮추는 그런 릴렉선트 에이전트, 아까 제가 테아닌 같은 거, 마그네슘 같은 거, 칼슘, 칼륨 다 이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혈압도 더 문제지만 혈압과 관련된 동맥경화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용하셔서 약국 현장에서는 이것은 항산화제 또는 오메가3라든지 전반적인 심혈관 질환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뉴트리언트나 복약 지도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검사 결과를 병원을 통해서 그런 보는 게 아니라 약국을 통해서 이런 소인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카페인은 사실은 큰 이슈는 없죠. 그럼 카페인 대사가 있는 경우는 가능한 카페인을 줄이는 게 좋겠다 정도 레코멘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방송 사고가 있어서 좀 어렵게 지금 시간을 좀 끌고 왔지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유전체 검사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우리 몸속,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다.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이 약사회가 이런 강의를 준비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더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을 거고, 결국은 누군가는 2, 3년 뒤에나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특히하게 젊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누군가는 시대의 흐름에 좀 민감하셔서 내가 경험을 해보겠다. 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아마 유전체 상담을 제일 많이 했던 의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제가 있었던 병원이 유전체 검사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체 검사 강의하다 보면은 받아들이는 의사가 있고 이건 내가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다 하는데 받아들인 의사들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해요. 이거 설명하고도 난처하고. 근데 결국은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이 결국은 공부하게 돼 있고 공부하는 사람이 다시 부딪힐 때 훨씬 편하게 돼 있어요. 아마 이 강의를 마치고는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뭔가 이게 필요한데 너무 어렵다.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이런 거 하는 부류가 있을 거고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지금은 모르지만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DTC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레포트를 아마 나중에 샘플을 보시면은 거의 뭐 굉장히 교과서 같은 정말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하나 가셔서 환자 없는 시간에 한번 계속 보시면서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솔루션, 검사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하시기 나름이에요. 저희는 얼마든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굿 뉴트리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팁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제 약간 마무리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쪽으로 제가 또 다른 전문가를 모셔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한테 먼저 해보셔서 유전적인 소인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이런 특징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쩌면 이게 딱 맞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렇지 않은데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전적인 소인보다는 환경적인 소인이 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해보다 보면은 좀 더 마치 우리가 일기예보를 무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시고 그것을 응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해보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